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스스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되뇌느냐에 따라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롭고 병들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버 용찬호 씨가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성공학 유튜버로 구독자 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자신감을 강조했는데 좀 과했는지 최근에는 한글 비하 발언, 우울증 환자 비하 발언 등 여러 가지 이슈로 공중파에 보도가 되었고 나무위키에 그와 관련된 논란이 한 트럭 쌓인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은 있기는 있겠지만 좀 주의해야겠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 제임스 도티는 뇌의 가소성을 설명하면서 끌어당김 법칙에서 말하는 최면, 자기암시 등이 인생의 마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뇌의 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뇌가 성장을 멈추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으나 오늘날에는 뇌의 가소성이 있어 성장한 후에도 뇌가 더 발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임스 도티 교수의 뇌의 가소성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비판하기도 무조건 추종하기도 어려운 법칙으로 느껴집니다. 참고한 책은 두 권으로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크게 유행시킨 론다번의 책 시크릿과 그녀가 과거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역사적 전통성을 부여했다며 비판한 줄스 에반스의 철학을 권하다입니다. 먼저 론다번의 시크릿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과 말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모토를 가진 신사상 운동은 미국에서 전파된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지난 20년 동안 다시 유행시킨 작가가 바로 시크릿의 저자 론다번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주를 카탈로그처럼 갖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넘겨보면서 이 경험을 하고 싶고 저 상품을 갖고 싶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말해요. 우주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실제 사례로 한 소녀가 보석상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다는 듯 바라보더니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는군요. 그러자 다음 순간 짠! 하고 마법처럼 그 목걸이가 소녀의 목에 걸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긍정문을 되뇌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정도일까요? 이러한 론다번의 이론에 대하여 철학을 권하다의 저자 줄스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나는 론다번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읽었더라도 그녀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위험할 정도로 잘못 이해한 게 분명하다. 우선 피타고라스는 철학이 우리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피타고라스 학파는 사유제한을 모두 포기하고 부와 명성을 향한 열정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했던 금욕적인 공동체였다. 땅, 부, 명성. 철학은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약속해주지 않는다. 철학은 외적인 부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는 했다. 실제로 피타고라스와 추종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그들에게 학살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론다번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암블리코스가 쓴 피타고라스의 전기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했는데요.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역경이든 찾아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체념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스 에반스의 지적과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들에게 도움이 된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떤 역경이든 찾아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상기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이 거칠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은 말합니다.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는 많은 부분 자신과의 대화에 다시 말해 하루 종일 스스로와 나누는 독백에 기인한다. 그 독백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와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도 자신의 무의식적 사고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과 나누는 대화는 솔직한 감정의 표출이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 권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는 것으로 의식하게 되니까요.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은 후 느낀 점 등 무엇이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쓰다 보면 묘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린다번의 시크릿을 거칠게 비판한 줄스 에반스도 사회 불안장애를 앓고 있던 시절에 아침마다 치료 과정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능동적인 경험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거야. 지금 이 순간에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는 이런 금언을 읊조릴 때 자신이 싸구려가 된 느낌도 들었다더군요. 하지만 말들이 스며들면서 무의식적인 자신과의 대화의 일부가 되도록 저녁마다 유인물을 읽고 오디오 파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처럼 그러한 문구들이 적힌 작은 수첩도 들고 다니고요. 그럼 과연 복잡한 인생이 금원으로 변화될까요? 줄스 에반스의 결론은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철학은 무엇일까요? 고대 히라버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한 철학이라는 용어는 사랑하다는 의미의 필레인과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 꼭 풀어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관습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사고하게 만들고자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철학이 정말로 정신을 변화시키고 감정적 습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정신의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다. 라고 줄스 에반스는 말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때때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나는 왜 살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 삶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